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아이라스크 연구실에서 학부연구생을 하고 있는 조태환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연산량을 줄이면서도 좋은 성능을 만들어내는 모델인 만바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기반이 아니라 제어공학에서 쓰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 어떻게 딥러닝 분야에 들어오게 됐는지 만바의 발전 과정을 설명드리고 이후에 논문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이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모든 토큰과의 유사도를 고려하여 새로운 토큰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마틴이라는 토큰이 들어오게 되면은 마이와 유사도를 비교하고 네임이랑 유사도를 비교하고 is와 유사도를 비교하여 새로운 토큰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시퀀스가 길어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전 시점의 모든 토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간 복잡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지에서도 이런 식으로 모든 패치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동작합니다. 그렇다면 RNN은 이전 토큰에 대해서 연산하는 이전 모든 토큰에 대해서 연산하는 것이 아니라 히든 스테이트 하나만 가지고 정보를 추론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산량이 매우 작고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아웃풋에서의 오차를 쭉쭉 가져와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불가능하고 학습 속도가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앞에 시퀀스에서의 모든 정보를 이 히든 스테이트 하나만으로 압축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의존성이 낮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 모델은 병렬 처리가 가능한 학습이 빠르고 성능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퀀스가 되게 길어지게 되면은 연산량이 매우 많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능표를 봐도 트랜스포머가 더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NN의 연산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입력 시퀀스가 U라고 가정하고 출력 시퀀스가 Y라고 가정하면 이와 같은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가정에서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 X를 활용해 연산하게 됩니다. 또한 비선형성을 가지도록 하는 활성화 함수를 포함하여 이 모델 자체가 풍부한 표현을 가지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U1이 입력되면 X1의 값이 저장되고 Y1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그러면 U2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인 X를 고려하여 X2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한 Y2라는 입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히든 스테이트를 고려하여 새로운 출력을 만들어내는 모델입니다. 반면 리니어 RNN은 비선형성을 가지는 활성화 함수를 제거한 모델입니다. 따라서 선형적인 형질을 가지게 되고 이와 같이 분배 법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리니어 RNN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수식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U1에서 Y1으로 가는 과정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Y1은 CB 곱하기 U1 또한 Y2는 CAB 곱하기 U1 플러스 CB 플러스 U2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Y3는 쭉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커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풋과 아웃풋과 이 커널을 가지고 A 행렬, B 행렬, C 행렬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CB, CAB라는 커널을 가지고 앞에서부터 뒤집어서 연산을 하게 되면은 CB가 X1으로 들어가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Y0, 그러니까 여기서는
y1이겠죠? y1 시점에서 CAB x0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이렇게 한 칸 더 들어가서 CAB랑 x1이랑 곱해서 CB x1, CAB x0 이렇게 쭉쭉 해서 이 행렬 값을 추론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렬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SSM은 인공신경만 기반의 딥러닝 모델과 달리 상태 방정식과 출력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수학적 모델입니다. 주로 칼만 필터와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 시스템의 상태를 추정하고 모델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학습된 모델의 내부 동작을 이해하기 위해 어려운 딥러닝과 달리 해석이 용이하기 때문에 제어공학에서 널리 사용되던 모델입니다. 이는 딥러닝 모델과 달리 입력이 똑같으면 항상 같은 아웃풋을 내보내는 그런 고정된 행렬을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SSM은 LTI라는 성질이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리니어리티랑 시간 불변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개 이상의 입력 신호를 시스템에 동시에 입력했을 때 출력 신호는 각 입력 신호에 대한 출력 신호의 합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풋 x1에 대해서는 y1이 나오고 x2에 대해서는 y2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x1과 x2의 합, 즉 x3를 넣게 되면은 x1과 x2의 합이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출력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는 아니고 선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 불변성,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버튼을 눌렀는데 어제 오란시 버튼을 눌렀을 때도 오란시가 나오고 내일 오란시 버튼을 눌러도 오란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트는 속도, 가속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현재 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요. 인풋은 엑셀, 브레이크, 핸들, 그러니까 사용자가 조종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웃풋은 지금 스테이트, 예를 들어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을 변환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속도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어제 엑셀을 밟아도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고 내일 엑셀을 밟아도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고 조금 있다가 밟아도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고 같은 가속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속도계 또한 엑셀에 따라서 같은 수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LTI 시스템은 이런 지금 말했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인간의 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모델과는 완전 다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렬 A는 현재 스테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행렬 B는 입력이 어떻게 영향을 주냐를 나타내는 행렬입니다. C는 현재의 스테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출력으로 변환시켜 줄 거냐라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D는 X 입력을 어떻게 바로 출력으로 연결시켜 줄 거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은 A는 스테이트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B는 입력이 어떻게 스테이트에 영향을 주는지, 그 다음에 C는 스테이트를 가지고 어떻게 출력으로 만들어낼 건지, 이 세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모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B를 가지고 입력을 어떻게 스테이트에 영향을 줄 건지, 그리고 스테이트에서 A를 가지고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건지, 그 다음에 스테이트에서 C를 가지고 어떻게 출력으로 변환시켜 줄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D 연산은 신경망 기반의
스키 커넥션과 같은 형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SSM의 핵심 연산은 아니라서 이제 제거하고 우리가 수학적인 분석을 위해 스페이스 모델을 D를 제거하고 정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스페이스 모델의 단점은 연속적인 시퀀스를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세계 데이터는 대부분 연속적이지 않고 이산적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SSM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산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이산화라는 것은 이렇게 연속적인 시퀀스를 이렇게 스텝별로 쪼개서 각 시점에서의 값을 고려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이런 함수를 활용해서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하여 구현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요 A 행렬, B 행렬은 이산화를 시키는데 C 행렬은 이산화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아마도 출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산화를 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산화돼서 원래 시간을 이렇게 넣어주는 모델이었다면 이전 스텝에 영향을 받는 그런 모델로 변하게 됩니다. 이 모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까 봤던 리니어 RNN과 비슷한 똑같은 모델을 형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은 컨볼루션한 형태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이켜 보면은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 이산화를 진행하게 되면은 리커런트한 형질을 가지고 또한 이 리커런트한 거를 컨볼루션으로 학습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모델의 이런 신기한 특징 때문에 효율적인 추론과 병렬적인 학습이 모두 가능한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스페이스 모델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신호 처리 시스템을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딥러닝에 적용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됩니다. 하지만 이런 RNN 기반의 모델은 장기 의존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자들은 이 장기 신호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포라는 연구에서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 이전의 긴 기억을 중요한 정보를 기점으로 압축을 해보자. 다 가져가지 말고 압축해서 한번 써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히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포는 연속적인 함수는 모두 베이시스의 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orthogonal polynomials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이렇게 생긴 직교 다항식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쭉쭉쭉쭉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속적인 함수는 예를 들어 요 G 구간에서 베이시스 5개로 이제 샘플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P1, P0, P1, P2, P3, P4 이 5개의 함수의 합으로 요 정도의 구간을 정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5개의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찾아주어서 각각 더하게 되면은 여기 이 정도의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요 구간에서도 똑같이 5개의 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함수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은 그 개수를 가져와서 각 시점에서의 이 베이시스의 개수 행렬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직선 구간일 때 직선 구간이 아니라 요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함수,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함수 이렇게 개수 값을 보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C의 변화량을 미분해서 값을 가져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쓰는 매트릭스
제한하게 됩니다. 저자들은. 그래서 히포 매트릭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요 어텐션과 같이 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요렇게 현재 시점의 정보를 가장 많이 가져오고 이전의 시점의 정보를 좀 적게 가져오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그림과 같이 현재 시점의 정보를 많이 가져오고 이전의 시점의 정보를 좀 덜 가져오면서 압축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압축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정보를 위주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산화를 시켜주면 이렇게 반복적인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히포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렇게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값을 봐도 R에는 LSTM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을 모두 이렇게 뛰어넘는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히포 매트릭스를 사용하게 되니까 연산량이 너무 많아진다. 이 행렬 연산을 긴 시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이 히포 매트릭스를 잘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렬 분해를 통해서 이 연산을 최적화시키고 스페이스 모델, 그다음에 뭐 히포 매트릭스, 그다음에 이산화하는 방법을 이제 구조화시켜서 S4라는 구조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다 히포 매트릭스 기반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H3라는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히포 매트릭스 추가했고 구조화시켜서 연산량까지 최적화를 했는데 아직도 성능이 아주 잘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성능이냐면은 앞에 나왔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되게 간단한 태스크라서 트랜스포머 기반은 모든 토큰 간의 어텐션을 다 계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C라는 토큰의 어텐션을 다 계산하면은 이 부분에 되게 중점적으로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잘 맞추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페이스 모델은 이걸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과 똑같이 키 쿼리 밸류로 쪼개주고 어, 유사도를 측정해서 현재 값과 비교해서 값을 추론하는 그런 방식으로 2스택, 2스택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저자들은 리니어 트랜스폼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셀프 어텐션 연산에서 논 리니어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제거하고 QK가 아니라 KV를 먼저 연산해서 연산량을 최적화시키는 그런 기법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어텐션 매트릭스를 다 만들어 놓고 현재 밸류와 비교해서 값을 뽑아내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산량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리니어한 논 리니어한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제거하고 연산량을 최적화시킨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전 첫 번째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모든 KV의 곱을 가져오고 현재 시점의 Q와 비교하는 그런 형태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 한과 같이 그냥 정교화하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정교화하는 식이니까 1이라고 하고 요 부분 이 KV 현재 시점까지의 모든 KV 합을 S1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OI는 이 QI와 SI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SI는 현재 시점까지의 모든 KV의 합이니까 그럼 이전 시점까지의 모든 KV의 합을 가져오고 현재 시점의 KV의 합을 더하면은 SI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형태를 보니 딱 SSM과 매핑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요거는 XI, 요거는 UI, 이거는 YI,
이거는 C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서로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자들은 요 SSM과 리니어 어텐션이 되게 비슷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거를 근데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변형시켜서 스택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조화해서 H3 레이어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요 KI는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른 방식인데 SI 그러니까 현재 이전 시점까지의 모든 KV의 합 그리고 현재 시점의 V를 가져와서 현재 시점의 Q랑 비교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현재 시점의 Q, 그 다음에 이전 시점까지의 모든 K, 그 다음에 그 현재 시점의 V와 먼저 연산을 하고 그럼 이제 이전 시점의 모든 정보, 그 다음에 현재 시점과의 유사도를 추출하고 이걸 다시 SSM에 넣어서 현재 시점의 쿼리와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앞에 예시를 보면은 A4, C2, B3, C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Shift SSM은 현재 시점을 빼고 앞에다 0을 넣어서 이전 시점까지의 정보를 모두 고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C부터 보게 되면은 C의 QKV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C에 만약에 쿼리가 Q1이고 K가 1이고 V가 C라고 가정을 하면은 1을 넣어도 이전 시점에 그러니까 이전 시점에 K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퀀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현재 시점의 V와 곱해줘서 이전 히든 스테이트 역할을 하는 이 시프티드 SSM과 현재 시점의 밸류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에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는 값인데 예를 들어서 또 C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모든 K의 스테이트가 이렇게 담겨있는 스테이트에 현재 C를 넣어보면은 요 시점과 되게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를 가져오게 되고 이걸 한 번 더 현재 시점의 쿼리와 비교하여 2라는 값을 추출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시킨 SSM 모델도 아직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태스크를 못했다고 하는데 셀렉티브 카핑, 그 다음에 인덕션 헤드 작업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작업을 또 보면은 인풋 시퀀스가 이렇게 있을 때 명사 찾아라 했을 때 cat, 얀 이거를 찾는 작업을 못합니다. SSM은 이 작업을 되게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전에 발생했던 그런 패턴들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 더하기 1은 2다. 그럼 2 더하기 2는 뭐냐 했을 때 4라는 것을 잘 알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행렬이 모든 시퀀스의 입력에 대해서 행렬이 고정된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스페이스 모델을 이산화를 시키긴 했지만 LTI 시스템, 즉 그런 리니어리티, LTI 시간 불변성 이런 거를 없애버린 것은 형태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퀀스에서 만약에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퀀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시퀀스 다 빼도 똑같은 행렬이 곱해지고 두 번째 시퀀스에도 똑같은 행렬이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순서의 그러니까 값이 바뀌어도 이거는 고정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정된 패턴만 학습할 수 있고 유연하게 토큰을 선택하고 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정보를 어떻게 보면 그냥 들어오는 대로 기억하게 되는 거지, 지금 뭘 기억해야 되고 뭘 잊어버려야 되는지 그런 것을 되게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은 만바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기존의 트랜스포머는 이전의 정보를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토큰 간의 유사도를 그런 비교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엄청 크죠. 하지만 RNN 계열은 이전의 정보를 모두 압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퀀스가 길어지면 잊어버리는 정보도 많고 학습도 되게 효율적이지 않다. 병렬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만바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능도 되게 좋고 RNN의 장점을 가져와서 추론도 되게 빠르고 하게 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은, 만바는 중요한 정보는 많이 포함하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조금 포함하도록 해서 정보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행렬 매트릭스들은 A, B, C 이렇게 고정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구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이 스테이트에 영향을 주는 A, 그다음에 인풋에 영향을 주는 B, 그다음에 스테이트를 아웃풋으로 바꿔주는 C 매트릭스,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이전까지는 이 행렬이 고정값이었기 때문에 이 행렬 자체를 파라미터로 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되게 가벼운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텝 사이즈라는, 원래도 여기서 스텝 사이즈가 있긴 한데, 이건 이제 스텝 사이즈도 어떻게 보면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가져오는데, 여기서는 스텝 사이즈를 추가적인 파라미터로 줘서 어떤 정보는 스텝 사이즈를 많이 주고 어떤 정보는 스텝 사이즈를 조금 줘서 현재 입력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덜 받고 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배치 사이즈는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제 히든 스테이트 차원, 이 차원을 또 가져가게 되고 시퀀스 랭스를 가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시퀀스 랭스가 뭐냐면은, 이 각 행렬이 원래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만 쓰면 되는데, 시퀀스 랭스가 있으니까 이제 처음에 입력이 들어오면 요 첫 번째 줄 이렇게 쓰고, 두 번째 입력 들어오면 두 번째 줄 쓰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파라미터를 행렬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인풋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각 인풋에 따라서 B 행렬 만들어주고 C 행렬 만들어주고 스텝 사이즈 만들어주고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A 행렬은 이제 히포 매트릭스, 이전에 정보를 압축하는 그런 행렬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대로 가져가는, 스텝 사이즈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형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정된 파라미터였던 각 행렬들을 이제 함수로 한번 값을 변환해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를 진행해서 똑같이 SSM의 아웃풋으로 나오게 하는 이런 셀렉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S4에서 셀렉션을 적용했다. 그래서 S6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정보만 좀 잘 기억했다면은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도 이게 중요하구나, 셀렉티브 카핑을 해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들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각 행렬들이 동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LTI 시스템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커널로 학습하던, 컨볼루션 형태로 학습하던 이 SSM의 장점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전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돼야 합니다. 그러면은 SSM의 장점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저자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병렬 스캔과 커널 퓨전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은 이건 이제 커널 퓨전에 관한 내용인데, 원래는 이렇게 시퀀스 U1, U2, U3를 모두 불러오고 각 시퀀스의 히든 스테이트도 이게 불러와서 SRM에 다 올리고, U1에 대해서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게 되면은 히든 스테이트도 D램에 저장하고 Y1도 D램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연산해서 히든 스테이트도 저장하고 Y2도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쭉 값 하나 연산할 때마다 모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최종적으로 출력이 나오고 이 시퀀스를 다 비교해서 파라미터를 이제 반대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업데이트 할 때도 에러 값을 가지고 히든 스테이트 다시 불러와서 너 틀렸으니까 다시 저장해 하고 또 다시 저장하는, 되게 저장을 많이 하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런 저장 형태가 너무도 느린 거 아니냐, 그래서 커널 퓨전이라는 거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히든 스테이트를 저장하지 말고 그냥 일단은 출력만 빠르게 뽑고 이 출력 값과 정답을 비교해서 에러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때 다시 연산해서 이 파라미터를 구해서 업데이트해서 저장하고 다시 연산해서 저장하고, 그러니까 최종값만 저장하면 안 되냐, 중간 과정은 저장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연산이 느린 게 아니라 이 저장하고 다시 빼오고 이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병렬 스캔을 활용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단 계산할 수 있는 거 다 계산해 놓고 앞에서부터 히든 스테이트 연산 끝나면은 하나씩 넣어서 쭈루루룩 가져와서 이렇게 연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연산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중에 한 번에 업데이트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요 히든 스테이트 요 히든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SRM에 두면서 날려버리는 거죠. 날리고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다, 빨리 출력만 보고 다시 파라미터 업데이트해서 이 업데이트된 값만 저장을 하겠다, 업데이트 간 행렬 값만 저장을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그러면은 우리 히든 스테이트 까먹었는데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냐, 그래서 다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미 이 파라미터들의 SRM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 합치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처음에 이 그림을 봤을 때는 뭔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인풋 시퀀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똑같은 길이의 아웃풋 시퀀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형태입니다. 각 시퀀스별로 비행렬도 만들고 스텝 사이즈도 만들고 C 행렬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T 시점에 토큰이다 그러면은 이 토큰을 지금 연산해서 비행렬과 연산하고 스텝 사이즈를 고려하여 얼마나 영향을 줄 거냐, 그 다음에 히든 스테이트 다 넘겨주고 또 이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C 행렬로 가져와서 첫 번째 토큰을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토큰도 똑같이 BT1 해서 T 플러스 1 해서 이 행렬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어서 다시 새롭게 연산하고 두 번째 토큰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리커런트하게 쭉 반복하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산화도 진행되고 히포 매트릭스도 사용하고 이 히든 스테이트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SRAM에 계속 놔두면서 빠르게 연산하고 나중에 파라미터 업데이트 할 때는 다시 연산해서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셀렉티브한 SSM, S6라고도 하는데 이 SSM을 이렇게 여기 부분에 넣어주고 이전에 사용했던 H3, 그 다음에 게이티드 MLP 형태를 가져와서 이런 형태의 만바 블럭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우선 요 부분은 1D 컨볼루션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아까 봤던 H3는 어떻게 보면 1D 컨볼루션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논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전 시점까지의 모든 여기서는 이전 시점까지의 모든 정보를 다 가져와서 현재 시점의 값과 비교하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컨볼루션으로 이전 여기서는 이제 모든 시점이 되는데 모든 지역 정보를 추출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커널 사이즈는 디컨브, 그다음 패딩은 디컨브 빼기 1. 그래서 만약에 이게 3이면은 패딩은 2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컴브가 3, 패딩이 2라고 하면은 앞에 0 두 개 이렇게 붙여주고 컴브 3으로 연산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아웃풋은 요 세 가지 원소로 아웃풋을 만들고 0, A, B 두 번째 아웃풋 만들고 세 번째 A, B, C 해서 세 번째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인풋 길이와 아웃풋 길이가 똑같은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지역 정보를 추출하는 어떻게 보면 로컬 어텐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SSM에서는 지역 정보를 다 추출했으니 우리는 순차적으로 넣으면서 전역 정보를 추출하겠다. 그리고 전역 정보는 히포 매트릭스에 의해서 오래된 정보는 좀 낮게 가져가고 이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이 가져가고 최신 정보를 더 많이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연산을 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구성하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은 각 숫자와 매핑되는 그런 연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처음으로 이렇게 각 행렬을 두 개로 이렇게 쪼갭니다. ABC 시퀀스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개고 확장을 시킵니다. 여기서는 보통 2배에서 4배로 확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일단 논문에 나와 있는 건 2배인데 2배면은 이렇게 각 토큰의 표현력을 2배로 이제 프로젝션을 해주고 커널 사이즈 3으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3개 지역 정보 추출하고 여기서 3개 지역 정보 추출하고 여기서 지역 정보 추출해서 각 내용을 셀렉티브 SSM에 넣어주면 이렇게 출력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앞에 모든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RNN처럼 빠르게 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하나씩 시퀀스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지역 정보 뽑고 여기서 전역 정보 뽑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관계만 뽑았으니 어떻게 보면 값을 까먹을 수도 있지 않냐 해서 아마도 이렇게 표현력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결합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을 다시 원래대로의 사이즈로 줄여주는 인풋 시퀀스와 아웃풋 시퀀스가 똑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퀀스에서 지역 정보 한번 뽑고 전형 정보 뽑아서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텐션과 같이 토큰이 그런 잘 섞이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바 블럭도 어텐션 그 트랜스포머와 같이 여러 바퀴 돌려서 계속 정보 추출하고 합치고 추출하고 합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또 새로운 리니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넣어서 이렇게 다 추출했는데 다음 토큰 올 거 뭐냐 해서 이렇게 또 넣어주는 그런 형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기존에 잘 못했던 셀렉티브 카핑과 인덕션 헤드를 되게 잘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S4 기존의 S4 그다음에 기존의 H3 이런 거 보면은 18점, 57점 되게 어려워했던 작업인데 우리 S6 셀렉티브 메커니즘을 넣어줬더니 97, 99.7, 99.8 이렇게 매우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봤던 그런 특징을 그대로 반복하는 그다음에 앞에서 봤던 패턴을 찾아서 그대로 돌려주는 작업인 인덕션 헤드 태스크입니다. 요게 이제 만반데 이게 절대적인 언어 모델의 성능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 기억력이 되게 좋다. 그러니까 시퀀스가 길어져도 중요한 정보를 잘 가져가더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모든 시퀀스를 다 고려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잘 특정 시점 이후에는 중요한 패턴을 잘 추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무한한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만바 보라색 표가 제일 아래 있고 퍼플렉시티는 낮을수록 성능이 좋은 그런 지표입니다.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 트랜스포머 플러스 플러스 모델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퀀스가 길어졌을 때 또 똑같이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데요. 스피드랑 메모리 벤치마크.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 딥러닝의 지금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퀀스 랭스가 길어짐에 따라서 어텐션 연산은 이렇게 2차 함수로 늘어나는, 아마 여기서는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만바는 리니어 타임 시퀀스, 그러니까 선형 시간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퀀스가 길어져도 기하급수적으로 연산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않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성능도 매우, 학습 시간도 매우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추론 시간도 매우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을 보면은 1.4, 그 다음에 주황색이 1.3 트랜스포머인데 여기쯤 왔을 때는 이제 A180기가에서는 처리도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연산량을 가지고 있는데 만바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 빠르게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로샷 성능도 여기서 보면은 만바가 2.8 빌리언이 기존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 2배, 거의 두세 배에 가까운 그런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신 모델과 비교되지 않은 그런 표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어텐션 연산 없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비슷하거나 더 좋은 점수로 따라잡았다 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속도도 되게 빠르다. 이 메모리와 스피드 벤치마크가 왜 중요하냐면은 로봇 같은 데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리얼타임이 되게 중요하고, 메모리, 이 이미지 처리에서는 각 패치 사이즈 16 곱하기 16으로 잘라서 처리하는 패치를 활용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 해상도가 높아지거나 패치를 작게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시퀀스가 되게 길어지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도 되게 중요하고 스피드도 되게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트랜스포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새로 극복하고 무한한 시퀀스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비디오와 같이 롱 컨텍스트를 필요로 하는 그런 모델에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논문에도 그런 실험 결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한 자료들이 매우 많은데 이 자료들도 다 좋으니까 한 번씩 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학교 학생 조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